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의사 이승환이고요. 저는 종로에서 통인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구체적으로 진출을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데 몇 년 동안 정말 막연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대부분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애매하고 막연한데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부분을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중간중간 제가 채팅창을 볼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의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민을 갈 생각이 있으신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NCCAOM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듣고 여러 선후배님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진짜로 이민 갈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 이민 갈 생각 없는데? 그러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세요? 나 없는데?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이제 뭐 돈이나 일자리나 영어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고 사실은 이민이나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NCCAOM을 통과하고 그걸로 언어를 취득을 하는 게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대부분 저도 이제 이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보험처럼 NCCAOM 자격증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언젠간 미국에 갈 수도 있고, 그 가면 기왕이면 뭐 우리가 뭐 우버 택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의사였으니까 비슷한 직종이 있으니 그걸 좀 잘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보다 환자 수도 적게 보고 좀 더 여유로운 삶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한의사 분들의 특징이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시험 공부 하나 자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험 준비와 응시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학구적인 분들 중에는 이번 기회에 내가 이 한의원을 하면서 이 한의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자격증을 따놓으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취직이 쉽지 않을까,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이 한의사 자격증 혹은 친구사 자격증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개원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개원을 하고는 있지만 난 진료가 좀 안 하고 싶다, 난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미국 대학원을 가는 GR이나 그리고 이제 기초 학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토플 시험을 쳐서 석박사를 미국에서 하시는 부분으로 미국에 진출하시는 게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방향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요걸 하신 분이 강의를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석박사를 뭐 하버드나 아니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하는 게 1년 코스가 있어요, 석사가. 그래서 한국에서 2년 석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기회비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네, 충분히 미국의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대에 맞아요. 그 MPH라고 합니다. 보건대학원에 1년짜리 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물론 한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정말로 보건 관련된 부분이고 이 이후의 진로에 대한 것도 연구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한의학의 대학원의 개념은 아니긴 한데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진료하기 싫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뭐 이런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학생 신분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권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공중보건이 때 알았으면 저는 이 방법으로 미국을 한번 가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미국 내 스폰을 보장한 취직이 확실하다. 근데 이게 확실하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저도 이 구체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영주권이 이 3번 NIW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를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의 스폰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스폰서가 확실하고 취직이 확실하다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은 영주권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모로 알아보면 결국은 결론이 NIW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이거는 스폰서가 없이도 미국이 봤을 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폰서가 없어도 이 사람은 영주권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정말 막연한데 시작을 해도 될까?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했을 때 장점은 이 시험도 NIW 영주권의 통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듣기로 몇 년 전에 그 NIW보다 더 어렵다는 EB1에 대한 부분이 통과된 사람도 요즘은 NIW도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그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또 변호사가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잘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비슷한 커리어 경력을 갖고 예전에는 됐던 사람이 지금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NCCAOM 시험도 점점 이제 과목의 난이도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고 해서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험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막연하긴 하지만 시험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다 막연한데 그래도 시험을 봐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씩 과정을 밟다 보면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잘 얻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선 정말 살만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일 수는 있는데요. 내가 다 준비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뭐 영어, 돈, 뭐 직업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시험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너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뒤에 대략적인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한의사 면허증을 따면 이게 일정 기간 내에 사이버 강의 등을 들어서 보수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보수교육이 무료인 것도 있지만 유료인 것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매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고 이 보수교육 시간을 맞춰서 이 NCCAOM이라는 이 시험에 대한 유지와 그다음에 주 면허에 대한 유지가 계속 돼야 되니까
무조건 미리 따놓는 게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물론 이거는 NIW가 가능할 분야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능하다면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NCCAOM이라는 이 미국 한의사 시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미국 주의 한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NCCAOM이라는 이 시험을 보는 과정이 크게는 학력 인증, 그 다음이 시험 준비 및 시험 보기, 그 다음이 주면허 신청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게 학력 인증이 최소 6개월 써 있는데 제가 그 아는 분은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리신 분이 있어요. 이 학력 인증이. 그러니까 이 학력 인증이라는 게 내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한의대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어 라는 걸 이 NCC의 AOM에다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이걸 인증하는 업체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졸업하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영문으로 된 그 성적표와 졸업 증명서를 거기서 봉인 처리를 해서 인증기관으로 보내게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만 돈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 다음이 시험 준비하고 5과목 시험을 보는 거고요. 물론 이 5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짧고 굵게 공부한 분이 70일 만에 그 4과목을 다 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고 저는 1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되게 진료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남는 시간에 했는데 저는 짧고 굵게 공부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허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최소 3개월인데 저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인증받았던 업체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다음에는 또 요구하는 걸로 바뀌면서 저는 이것도 한 7,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주면허 신청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아주 최소로 해도 1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1년 만에 NCCAOM을 학력 인증부터 주면허 신청 받는 것까지 다 한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 뭐가 하나 틀어지고 조금 더 서류를 미비하게 해서 더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뭐 2년, 3년은 정말 우습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 맞아요. 1년은 매우 무리입니다. 1년 만에 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최소이기 때문에 네, 1년 만에 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NIW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NIW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고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NIW 진행이 아예 멈췄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 여부에 대한 거를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 NIW만 쳐도 관련된 변호사 사무실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국에 있는 로펌이든 미국에 있는 로펌이든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무료 감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력서를 보내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서 내 이력서와 자료 정리를 하고 또 추천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계속 요청한 대로 보내고 한 다음에 이제 최종 승인이 되면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여기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겠어요? 너무 말이 빠르거나 뭐 잘 안 들리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NIW에서 미국 한의사 자격증은 미리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별로 근데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변호사분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있고 없고는 별로 이렇게 주 포커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뒤에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의아했던 거는 박사 학위도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그거가 굉장히 큰 그 등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NAW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로 예,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력 인증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NCCAOM이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 볼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인터넷으로 틱틱틱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모든 과정이 좀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WES라는 그 곳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WES는 지금의 이 ICD라는 곳보다 훨씬 일 처리도 빠르고 일 처리가 빨라도 최소 4-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뭐 요구하는 서류도 좀 많이 간소했는데 이게 ICD로 넘어가면서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는 KAEC라고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서 여기다가 일단 서류를 보내면 여기서 한번 1차 점검을 해서 뭔가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다시 연락이 와서 그래요 하면 보충 서류를 다시 KAEC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ICD를 보내는 구조였는데 이게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2019년 말부터 KAEC가 없어지고 ICD로 곧장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류가 ICD로 가서 피드백도 늦고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한 서류에 대한 검토도 늦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절차 복잡하고 진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난 지금 당장 시험 보고 싶은데 막 의지가 불타는데 이 ICD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잊혀질 때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예, 반년 걸리는 건 예사죠. 근데 6개월이면 굉장히 짧게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ICD 진행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계속 독촉 메일을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은 네, 뭐 효과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되게 더 빨라지진 않는 것 같고 그냥 6개월 이상 돼서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혹시 누락된 거 아닌가 이제 확인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좀 확인을 네, 되긴 합니다. 예, 맞아요.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력 인증을 하면 지나고 보면 이게 그래도 제일 쉬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험을 보는 건데 이 NCCAOM이라는 시험 안에는 CNT라는 게 있는 건 아닌데요. CNT는 클린 니들 테크닉이라고 정침법이라고 해요. 침을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습인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동국대학교에서 그 미국에서 그 한국인 지금도 아마 한국인이실 거예요. 한국인 교수님과 조교님이 오셔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영어로 시험, 한 번은 한국어로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침 놓을 때 소독하고 손 닦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과목에 비해서 CNT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고 그냥 그날 강의 잘 듣고 그 전에 외울 것 좀 외워서 가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2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불합격이 되면 2년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쉽지만 꼭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한의학개론, 본초 방제, 침구학, 그 다음에 양박의학 이렇게로 볼 수 있는데 순서는 일단 양방의학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내가 그 한의대를 다닐 때나 아니면 임상을 하면서
그 양방생리, 양방병리에 좀 친숙했다. 나는 그런 내용들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바이오메디슨을 먼저 시험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근데 요거는 같이 순서대로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게, 한의학개론, 그 다음에 본초 방제, 침구 요 순서로 보시는 게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의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는 한번 정리를 싹 하고 싶다라는 이제 학구적인 그 목표를 갖고, 저도 조금 그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화 있지 않습니까? 간화? 이거를 영어로 저는 뭔가 좀 멋지게 표현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리버 파이어, 정말로 간화, 리버 파이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완벽한 직역으로 한약개론을 다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뭐 이렇게 영어로 한의학을 어떻게 잘 표현하나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그 목표는 달성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한의학 개론에 대한 부분, 거의 진짜 우리가 그 예과 1학년 때, 본과 1학년 때 배웠던 한의학 개론과 한방생리, 한방병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파운데이션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나마 쉬운 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용어들만 익히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본초 방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그 본초에 대한 내용과 방제학, 우리가 흔히 쓰는 보증익기탕, 이거를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되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로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소화가 안 되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맥은 무력하고 혀에는 뭐 백태가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지지허환증으로 보고 보증익기탕을 쓴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도 공부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친구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과 3학년 때 친구학 공부할 때도 이 혈자리가 도대체 여기에 왜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 담음 치료에 풍룡혈을 쓴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이 그냥 이 질환에는 이 혈자리를 쓴다를 그냥 무작정 외웠고, 그 침 처방에서도 뭔가 담음이 있으면 풍룡이 들어간 침 처방을 찾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초 방제보다 침구학이 조금 더 외울 게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저번 시간,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족삼리라고 그 중국식 병음을 붙여주긴 하지만 ST36이라는 걸 외워놔야 좀 더 공부하고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혈자리들을 다 그런 뭐 LI4 하면 맞을 거예요. 합곡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자리 이름과 그다음 그 기호를 또 외워야 되니까 생각보다 좀 외우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메디슨은 양방생리병리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일단 한글로 다시 양방생리병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난 영어에 익숙하다라고 하면 양방생리병리를 어떤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의사고 한의학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고, 생각보다 내용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임상에서 안 쓰는 내용들도 꽤 있으니까 10일 만에 공부한 그 후배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짧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여유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차이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다 그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있는 그 컴퓨터 시험 보는 데서 이제 컴퓨터로 클릭하면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이게 안 좋은 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게,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시험을 잡아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3일 전인가 4일 전까지는 미룰 수가 있거든요. 자꾸 미루다 보면 막 3개월도 밀리고 6개월도 밀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떨어지면 제가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바이오메디슨을 빨리 시험 친다고. 그러면 그 날로부터 40일 동안인가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졌으면 딱 조금만 더 공부해서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되니까 바로 보고 싶은데 이게 40일인가 45일인가를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로 볼 수 있는 책은 핸드북, 미니북 이런 책들이 있고요. 동의학 강의라고 왼편에는 영어, 오른편에는 한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써놔서 영어에 익숙한 분들은 핸드북이나 미니북을 보시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글이 좀 더 익숙하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을 해놓은 양쪽으로 다 있는 책을 구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 바이오메디슨은 예 맞아요. 그 종로 피어슨 뷰에서 시험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슨 리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기본으로 삼지만 그리고 핸드북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론, 본초 방제, 침구, 바이오메디슨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있지만 특히 바이오메디슨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뭔가 시험 형태의 문제를 익히는 게 더 좋다 라고 하시면 이 DCM 테스트 요 사이트에 가시면 뭐 같은 문제들 연습 문제 같은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무료로 받는 거는 되게 조금씩 뭐 메일로 날라오고요. 이제 유료로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과목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70일 만에 시험 공부를 했다는 그 후배는 저는 이 사이트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 acupuncturemedia.com에 가면 아까 요 앞에 보여드렸던 핸드북 미니북을 쓴 그 김현배라는 한국 출신의 침구사 선생님이 이제 직접 직강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좌죠. 그래서 저자 직강 강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뭐 백인들이든 뭐 멕시칸이든 미국 본토에서 침구학 이 NCC AOM 시험을 보려면 이 아까 보여드린 핸드북 미니북을 교과서로 삼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저자 직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사이트를 꼭 보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 한의사 NCCAOM 준비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아실 텐데 혹시 아직 모르신다면 이 링크해드린 대로 가셔서 본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용으로 올리시고 뭐 궁금한 사항은 요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요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지금 제가 이제 쭉 알려드린 요 이제 프로세스의 자세한 내용들 예를 들면 ICD에 어떤 서류를 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아주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시험 준비하는 방식이나 시험 준비물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여길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 다음 카페 해한모라는 데 있던 자료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일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 꽤 도움이 되시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4과목 아까 CNT까지 포함해서 5과목에 대한 시험을 모두 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 면허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뉴욕 주 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뉴욕을 꼭 가야지라기보다는 이게 원래는 저는 워싱턴 DC 쪽이 좋아서 거기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또 다른 일정 기간 거기서 뭔가 트레이닝을 받은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친구사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뭐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욕주는 상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면허에 대한 비용만 내면 좀 쉽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에 학력 인증을 받아서 WES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졸업증명서가 필요 없어서 저는 안 보낸 상태였는데, 뉴욕 면허를 하려고 보니까 ICD를 통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들어간 거고, 저는 WES를 통해서 안 들어갔어서 다시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증을 받아서 보내라. 그래서 공증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에 대한 부분 영문 번역하고 그거에 대한 공증을 해갖고 보내서 저는 이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한의원에는 NCCAOM 그 시험 합격증과 뉴욕 주 면허 이제 침구사의 면허증이 걸려 있지만 아직 네, 못 써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플 성적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NCCAOM을 영어로 보면 토플 성적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 성적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국어로 보셔도 되지만 한국어로 볼 때는 또 이게 시험 날짜가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토플 시험이 필요 없고 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조금 더 잡고 싶다라고 하면 NCCAOM 시험은 꼭 영어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CNT는 한글로 보나 영어로 보나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꼭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SN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SSN이 필요가 없어서 네,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주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네, 했습니다. 저는 서부보단 동부 쪽이 더 좋아서 네, 다른 데는 안 알아보고 네, 워싱턴 DC는 너무 복잡하네. 그래서 뉴욕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로그 글은 그 이우경 원장님이라고 잠깐만요. 질문이 한의과대학 고등학교 졸업시 성적표인 실습 경력은 실습 경력에 대한 그 서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에 가면 그 엑셀 파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부분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게 서류를 잘 꾸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걸 꾸미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에 맞게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영주권 부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영리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파트타임으로 그냥 친구사의 역할을 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주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우경 원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라는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NIW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 주소를 가실 게 네네 그것도 방법이고 그것보다는 아까 그 보내드린 이 형식에다가 가입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IW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의 이력을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미국 변호사에게 보내서 미국 변호사가 이제 판단하에 잘 정리를 해서 서류를 넣는 건데요. 크게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한의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보다는 석사 학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석사랑 박사 학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NIW를 진행할 때는 박사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박사 학위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중간중간 추가 서류를 내면서 박사 학위가 없었다가 추가 서류할 때 박사 학위를 넣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석사 학위까지만 있으면 논문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술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용수가 얼마나 되냐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논문들이 인용수 카운트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다 이제 데이터화가 되면서 요즘은 이제 인용수를 좀 파악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국내 논문이냐, SCI냐, SCI 2급이냐, 아니면 내가 1저자냐, 아니면 뭐 3저자냐, 4저자냐, 그것보다는 내가 쓴 이 논문이 진짜 중요한 논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썼던 게 케이스 리포트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학회지에 게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논문을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 말인 즉슨,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찾아서 인용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논문을 쓴 거는 내 만족일 뿐이고, 이 인용수를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역시나 NIW의 학술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 부분도 책을 출간을 하면 좋긴 한데, 제가 쓴 책이 이제 한의학을 영어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만화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변호사님은 시큰둥했고, 또 이제 며칠 뒤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성교육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서 출간될 거라서 이것도 보충 자료로 좀 넣으면 어떠냐 했더니, 이건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학술적인 성취에 대한 증거 자료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다음 주쯤에 또 SCI 2급의 논문이 하나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5번째인가 저자로 있는데 1저자냐 5저자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 SCI 2급 논문이 하나 더 생긴다. 이것도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변호사님한테 물었는데 변호사님도 딱 잘라서 인용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결국은 인기 있는 논문이어야 된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학회 활동. 그러니까 어떤 학회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논문을 심사하는 입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어떤 특정 분야의 나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벤트나 서류가 있는 게 이 학술적인 측면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임상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논문을 제일 임상을 하면서 쓰기 그나마 쉬운 게 케이스 리포트 논문이거든요. 우리가 한의사 하면 누구나 다, 야, 이런 환자를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치료했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케이스가 한두 가지씩은 꼭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관련 논문들을 잘 찾으셔서, 치료받기 전후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논문을 자꾸 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가급적 KCI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잘 검색되는 논문, SCI 2급도 좋은데, 네, KCI라도 계속 좀 실으실 수가 있으면 그게
다른 것보다는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인용도 또 잘 될 수 있고 해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인정을 받는 게 훨씬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환자를 100명씩 봐. 나는 매출이 굉장히 높아. 라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리닉을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라는 부분은 미국의 국익하고의 연관성을 잘 안 짓는 것 같고요. 다른 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자문을 해서 화장품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내가 도움을 줬다. 아니면 뭐 진단기기 회사를 내가 데모로 쓰면서 그 컨설팅을 좀 해준 게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변호사님은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마다 좀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래요. 인천에서 납세 1위 한 한의사분께서 미국을 이민 가셨다. 그분은 근데 뭘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다른 활동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미국에 가면 이런 분야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서 니네 미국이라는 나라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네,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을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 한 분은 이 NIW의 그 성공률이 거의 100%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딱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수가 30건 이상이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누가 봐도 확실한 성과가 있는 사람이만 받겠다. 의료인들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고는 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학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변호사님이 잘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험 공부하는 게 꽤 오래 걸리니까요. 2년, 3년 걸릴 수 있으니까 한연 운영이나 아니면 부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학술 연구를 하시면서 네,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시고 논문 발표나 서적 출간, 그리고 관련 사업의 콜라보나 특허, 그리고 방송 출연이 근데 그 우리가 자비를 내고 출연하는 거 말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곳에 출연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수상 같은 경우도 뭐 구회 한의사회 표창장, 뭐 서울시 한의사회 표창장, 뭐 대한한의사협회 짱표창장 뿐만 아니고 뭐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표창장 이런 부분들도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위의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처럼 논문 인용이 많은 경우가 훨씬 쉬워집니다만 그게 없다고 무조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 이거 외에 뭔가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고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되겠죠. 근데 뭔가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지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자료가 몇 년 전 자료긴 한데 한양연구원에서 한의사의 미국 진출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바뀐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다 보기에는 괜찮은 자료니까 꼭 PDF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 다음 대신 만나드립니다에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셨겠죠. 지금 사회 보고 계시는 박지혁 원장님이나 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한 분들, 그리고 WHO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꽤 자세하게 실려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두 분이 칼럼 쓰고 계시는 한의융합연구센터 세계 속의 의료인 이 부분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시험 준비도 하시고 영주권 준비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5로 넘어가신 케이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예, 그전에는 한 5, 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0억 정도로 올랐다고 그러고, 또 뭐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EB5는 따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NCC AOM 시험 통과 후에 주면허 신청 전까지 해야 하는 것들이, 그 주마다 다른데요.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CPR 교육이 필요한 곳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친구사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조도 있고, 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의학 연구원에서 나온 미국 진체 가이드북에 주마다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 관련된 부분도 주마다 다른데 그것도 그 책 안에 보수교육이 얼마 만에 되나 이런 게 되고요. NCCOM 합격증은 이것도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한 석 달 걸렸나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합격증이 붙어갖고 저 혼자 막 좋아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한참 뒤에 와서 네, 조금 맥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한 석 달 이상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준비하시고 더 멋진 이야기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